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의 김용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교직훈련 과정하고 이제 신중년 교직훈련 과정이 이제 각각 저희가 과정 안내에 대해서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화면 보시면은 교직훈련 과정은 총 150시간, 신중년 훈련 과정은 총 200시간을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면 단계를 보시면 뭐 기본 단계, 활용 단계, 종합평가 이렇게 단계가 있죠. 신중년은 선행 단계, 기본 단계, 활용 단계,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선생님들이 기본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활용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고, 활용 단계가 끝나면 이제 종합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에 있는 단계를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린 대로 먼저 이제 온라인을 먼저 수업을 들으시고 나중에 집체 오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인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 교직훈련 과정하고 신중년 교직훈련 과정이 각각 지금 교과 구성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수행평가 이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들은 출석을 90% 이상 참여하셔야 되고 수행평가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아닌 일반 과정들은 출석률 90% 이상 참여하시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맞으셔야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해당 교과목을 개인 사정상 이수를 못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재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보시면 수업의 실행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 넘겨주세요. 예, 일단 수업의 실행은 선생님들이 기본 단계를 다 이수하신 다음에 집체 마지막 일정에 이제 수업의 실행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교육장에서 진행이 되고 교육 정원은 저희가 15명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 단계에서 듣는 교사학습 지도안이라는 이런 수업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지도안을 만들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17분 분량으로 직접 개인 개별적으로 수업 시연을 해보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나중에 집체 보시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성취도 평가인데요.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만 진행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수업의 실행을 하고 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을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재시험까지 이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총 2달 동안 재시험을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합격률은 96% 정도 됩니다. 시험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 편인데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생님들 시험을 보는 이제 교과목은 이 오른쪽 표에 5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과목을 해서 총 45분항을 해서 이제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컴퓨터로 이렇게 클릭해가면서 이제 CBT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60점 이상 맞으면 통과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금, 토, 일 오전, 오후로 해서 개설을 해놓을 거고 선생님들이 그 해당 가능하신 일정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그 일정에 맞게끔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시고 이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2개월 이내만 통과를 하시면 되는데 2개월 이내에 한 재시험까지 포함하면은 시험을 한 4번 내지 5번까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시험 보면 다 합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당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은 나중에 이제 직업능력개발 훈련 개관이라든지 훈련생 상담 및 취업 촉진 과목은 이제 집체해서 들으실 거고 나머지 이제 2번에서 4번까지 있는 이 3과목 있죠?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러닝으로 듣게 되는데 일단 이러닝으로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대충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좀 수업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제공되는 학습 노트라고 있습니다. 그 파일에 학습 노트가 있는데 그걸 교재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있는 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 부분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좀 많이 궁금하신 거가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질문을 보면서 한번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닝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이제 뭐 모바일 학습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바일 학습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PC 기반으로 컨텐츠가 제작됐기 때문에 PC로 나중에 꼭 수업을 들으시는 게 진도 체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핸드폰으로 듣지 마시고 PC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닝 컨텐츠는 어디서 보는 건가요? 이렇게 이런 질문이 많은데, 선생님들 보시면 능력개발 교육원 포탈 저번에 가입하셨죠?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들어오셨을 텐데, 포탈에 보시면은 거기 나의 강의실에서 과정 하단에 이러닝 이런 부분에 있는 이 과목들만 먼저 이제 수강을 다 하시면 되고요. 일부 과목은 미리 과제가 있어요. 과제. 그 부분이 이제 수업 설계 이해 플러스 교사학습 지도안 개발 쪽 이 과목을 들을 때는 과제를 나중에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자 선생님께서 과제 제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쭉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나중에 그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닝은 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수강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라이브로 진행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시간에 해야 되지만, 이러닝 컨텐츠는 정해진 시간이 없고 선생님들이 편하실 때 수업을 다 들으시면 되고요. 학습 기간이 이제 3월 21일부터 그 4월 29일까지로 이제 학습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다 완료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면 콘텐츠가 내용이 안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익스플로러나 이런 환경에서 잘 활성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가지고 하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닝 과목은 교재가 제공이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는데, 교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공되지 않고요. 저희가 강의 노트 PDF 파일을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교재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가 안 열린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 어도비 리더라든지 아니면 RGB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런 파일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작성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러닝 컨텐츠 안에 과제 작성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닝 컨텐츠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물 확인은 어디서 하냐고 이제 나와 있는데, 과제물 확인은 이제 본인이 제출한 과제는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공지사항에 거기 양식 거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청 파일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4주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제 표지에 담당 교수님을 적게 되어 있는데 누굴 적어야 하나요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차수별로 우리 강사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본인 차수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인 차수에 해당되는 강사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작성할 때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강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강의 질문 거기서 강사님이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과제 결과는 뭐 7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고 4월 17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은 가능하고, 과제 점수가 100점인데 피드백 보고 수정을 해야 되나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그 내용이 강사님들 얘기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조금 강사님들이 피드백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지체 오셔가지고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최종 결과물은 지체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거는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지체해서 완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사님이 남겨주신 피드백을 보고 다시 수정 제출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지체 시간에 나중에 따로 강사님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체에 와서 최종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온라인 수업을 매일 들어야 된다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 매일 안 들으셔도 되고, 일단 그 기간 안에 온라인 수업 기간 안에만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그 사이에만 이 모든 이러닝 과목을 다 들으시면은 수료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안 들으셔도 되고요. 시간 되실 때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체 교육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체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는 선생님들 오프라인 일정 일주일 전에 저희가 안내 메일하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은 본인들 오프라인 일정이 언제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평일 1차는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돼 있고, 평일 2차는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돼 있죠. 그래서 이 일정에 이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어디로 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저희가 해드리면, 그 안내해드리는 메일이나 문자가 발송할 거니까, 그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뭐가 연락이 없다 싶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총 6개 차수로 지금 나눠져 있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집체 운영 차수를 변경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집체 차수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래 처음에 신청하신 해당 차수에서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 다른 차수 이동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만 다른 차수에서 변경하게끔 수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담당자분하고 문의하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나눠주시냐고 물어봤는데, 교재는 저희가 이제 집체 오시면은 책으로 나눠드릴 거고요. 시험 공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체 과목은 교재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 이러닝 과목은 이러닝 컨텐츠 내 문제 풀기라든지 강의 노트를 참고해 주시면 시험 공부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과정을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오면 하게 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궁금하시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천안하고 전주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실습실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별도로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서울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노트북이 있으시면은 가져오시고, 만약에 없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술주사를 통해서 노트북을 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빌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갖고 오시는 게 아무래도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해당 이제 한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를 못하셔도 재수강까지는 가능한데, 저희가 만약에 두 과목 이상 과목을 빠지시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수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나중에 교육을 빠지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해당 차수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다른 차수에서 재수강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주최하기 기간 중에 경조사나 확진으로 해당인의 참석이 어려우면 해당 과목만 재수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희가 보통 과목이 이틀에 한 과목씩 진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째 날 해당 과목 불참을 했다. 그럼 둘째 날도 해당 과목 수업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다른 차수에서 그 해당 과목을 이틀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보강이 안 되겠죠. 선생님들 교육 기간 중에는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아마 보강이 될 거고, 혹시나 평일에 보강을 하신다 그러면 평일에는 보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교육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하셨는데, 교육을 취소하시면은 저희가 2022년에는 다시 교육을 수강할 수 없고요. 2023년에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닝 수업을 들었던 부분이라든지 과제 제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기숙사 배정을 해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고, 또 1인 10실 사용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천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기숙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기숙사를 제공해 드리고, 기숙사 배정은 이제 교육 받는 당일에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주말 과정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2인 1실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숙박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숙박이 제공되냐고 물어보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마 평일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일 과정에 이제 중간에 껴있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숙박 제공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별도로 집에 가셔서 있다가 금요일 날 기숙사에 나와서 집에 가셨다가 월요일 날 다시 오시는 경우고, 주말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토요일만 하룻밤 숙박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 와가지고는 숙박이 안 됩니다. 토요일 날 당일날 오셔가지고 그날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수업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 과정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기숙사 사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이제 가신 다음에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기숙사를 들어오는 식으로. 주말에는 저희가 주말 과정 운영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 재시험 기회는 몇 번까지 제공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수업의 실행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저희가 이게 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 일정을 고려하면은 2개월간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수업을 할 수 그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다 꼭 통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비는 무료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천안하고 전주는 지금 현재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교육장은 시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비가 유료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900원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지금 그 구로 디지털한 지역에 있거든요. 2호선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거기서 지하철역에서 한 3분 거리에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체 연수 기간 동안에 코로나 확진되거나 자격이 되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방역당국에서 수업에 참석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에 참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당 참석하지 못한 그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차수에서 보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창대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집체교육 받다 확진되는 경우에는 줌으로 수업 참여를 할 수 없고요. 다른 차수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줌 개설을 안 하고 직접 집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주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고, 일단 여기에 나온 질문 말고 혹시 선생님께서 이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해서 해주십시오. 교수학습, 박찬 선생님께서 이게 질문하신 게,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처럼 공식적인 과제 외 각 과목별, 다른 과목에서는 실기과제 제출은 필수가 아니고요.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만 온라인에서 필수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체교육은 전체 인원이 한 번에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분반으로 이루어져서 운영되고, 한 분반에 한 20에서 한 25명 정도가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경우에는 입시 시간이 늦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너무 늦게 오시면 안 되고요. 지각이나 이런 건 하시면 안 되니까 교육 시간에 맞게끔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식비는 저희 천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구내식당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성 선생님. 남지한 선생님께서는 주말 집체 일정은 토요일만 있는지 토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열흘간, 교직 과정 같은 경우는 열흘, 신중년 14일이 진행되는데, 그때 이틀간 토일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은 여명근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언제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되냐고 물어보셨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루 8시간씩 이틀에서 16시간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 첫날에, 우리 집체 첫날에만 10시까지 오셔서 오리엔테이션 듣고 11시부터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체 교육 시 수원에서 서울로 교육장소 변경이 가능하냐고, 천안에서 서울로 변경이 안 되고요. 윤선필 선생님 해당 차수에서 지금 수업을 선생님이 천안으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천안으로 오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 들으면 평일반 수업을 들어도 되나 물어보셨는데, 전체 일정을 말씀하시는 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주 정도, 한 과목 정도 빠지셨다 그러면 평일반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CBT 시험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CBT 시험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전 10시 하고 오후 2시에 저희가 이제 하루에 2번씩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하신 일정에 시청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취도 평가는 이러닝과 집체 교육이 다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그 집체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수업의 실행도 끝나고 나서 진행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안 평일반인데 기숙사 신청은 따로 입교일에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그 천안 기숙사도 마지막 집채 오셔가지고 당일날 신청하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취도 평가는 활동 단계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시험을 쳐야 하나요? 예, 장소는 천안에서만 진행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수업의 진행까지 다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하는 거고요. 장소는 천안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평일 과정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아침 9시부터 둘째 주 아침 9시부터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평일 집체 일요일 저녁에 입실이 안 됩니다. 평일 집체에도 이제 월요일 아침에 오셔서 기숙사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기숙사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일 기숙사 이용인 경우에는 주말에 짐을 다 빼야 나오셨는데 방에서는 일단 짐을 다 빼셔야 되고 그 짐을 이제 집에 가져가기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가 강의실 안 쓰는 강의실이나 이런 데다가 일단 임시로 그 짐을 좀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숙사에서는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집체 주말은 기숙사 이용이 필수가 아니고 문지연 선생님 기숙사는 서울에는 없습니다. 서울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는 각자 집에서 숙박을 하시는 겁니다. 기숙사가 없습니다. 서울에는. 그리고 집체 중에 한 과목이 불참으로 누락되면은 수업의 실행 과목은 불참 과목 이수 후에 들을 수 있나요? 예, 물어보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목을 다 이수해야 수업의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과목을. 교육 중 퀴즈 문제에 대해서 점수 반영은 안 되고요. 점수 반영은 안 되고 나중에 그 문제가 이제 집체 교육에 집체 그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예,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 문제가 어렵나요 하셨는데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선생님도 어차피 수업에 다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푸실 수 있는 내용으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기숙사 이용은 필수인가요 하셨는데 기숙사가 필요 없으면은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천안 평일반의 경우 교육을 마침 바로 평가를 응시할 수 없고요. 나중에 수업의 진행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신청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서울 주말은 점심이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 거기 구루 디지털 단지역 근처이기 때문에 식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진행하는데 거기에서도 구내식당을 10걸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내용 중에 실습장 안전관리 파트는 자기 전공 직종과 관련 없는 분야 안전관리 내용도 나오는데 그 과목들도 수강을 다 해야 되나 하셨는데 일단 수강은 다 하시고요. 해당 과목은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 시험을 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싹 듣는 걸로 해서 수강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주말 1박 2일이면 주차비 시간당 900원 적용인 거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말이면은 주차비를 이제 차를 빼가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여기다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CBT 시험 결과는 바로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시험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고요. 시험 본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결과를 오픈되고요. 하루 개설되는 시험 2개를 모두 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모두 볼 수가 없고 한 주에 이제 실시되는 시험은 딱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질문이 좀 많아서 좀 보고 하겠습니다. 강연 가능하죠. 교육부 교직하고도 연결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교육부에서 교직을 들어가지고 중등학교 정규사를 취득하신 선생님들은 이 교육을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이 교육은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육이기 때문에 연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 신중량 수업을 빠졌을 때 주말로 들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한 과목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목은 듣는 순서가 차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이 편한 과목들을 순서대로 들으시면 되는데 다만 과제가 있는 그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좀 빨리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채팅으로 다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여기 기숙사 비용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무료로 진행해 주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 진행된 지 한 3년 됐습니다. 네, 저희가 됐고, 그다음에 양우성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 집체교육이 종료되고 집으로 복귀한 다음에 별도로 신청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천안에서 별도로. 집체교육 시 두 과목을 참여 못하는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두 과목을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유가 뭐 부득이하게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무슨 상을 당했다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두 과목 이상도 가능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한 과목밖에 안 됩니다. 그 기숙사를 사용하다가 중도에 자택 이용이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료나 이런 거는 공유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관련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또 있어요.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보시면 이렇게 쭉 할 수 있고요. 처음 합격률은 한 75% 이상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처음 합격하시는 분들은 한 75% 정도. 그 다음에 전체 합격률이 아까 96%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한 20%는 재시험을 봐서 합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주말 점심시간은 따로 주어져서 외부를 나갔다 와도 되는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시간 가능하고요. 점심시간이 아마 1시부터 2시 사이에 진행될 거니까 그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교육 내용을 동일한 자료를 받을 수 없냐고. 최대영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 현재 교육 받는 내용을 교육 자료나 이런 건 다 학습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과제 조정구 선생님이 물어보신 거는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 컨텐츠 안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민규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성취도 평가는 매주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시험 볼 때쯤 해가지고 매주 금, 토, 일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할 겁니다. 그때 하시면 되고요. 아직 답변이 안 된 내용이 있을까요? 질문. 온라인 교육 도중에 라이브로 참석해야 되는 교육은 없습니다. 라이브로 참석해야 되는 경우는 없고 만약에 그런 게 개설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따로 안내를 해드려서 하겠습니다. 한 과목 미술이고 몇 달 이내에 수강 완료해야 되냐 이제 6개월 이내인데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중구 선생님 최대한 빨리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안 평일반은 금요일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따로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퇴실할 수 없고요. 금요일 날 아침에 퇴실하셔가지고 수업 듣고 집에 가시면 돼요. 평일 교육시간 일정은 평일 교육시간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고요.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 사이에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정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집체교육 때 교재가 따로 필요한가요? 말씀하셨는데 교재는 당연히 집체교육 할 때 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수강에 대한 일정 상의는 어디다 문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집체 오실 때 상의하셔도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담당자 번호라든지 이메일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CBT 처음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CBT 활용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클릭만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주말 2차 집체 기간은 어디서 보냐고 물어보셨는데 주말 2차 선생님 처음 신청하실 때 일정표 보셨어 아시겠지만은 5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말 2차. 답변 안 된 질문이 있을까요? 수행평가는 과제 제출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강사님이 제출하신 과제를 그 수업 시간 안에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는 강사님한테 물어봐서 수업 시간 안에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의 다 다들 하고 계시니까요.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주말에는 토일 모두 교육을 하셨는데 토, 일 다 수업합니다. 주말 과정은 토, 일 수업이에요. 토, 일. 여기 신중년 주말 1차 같은 경우에는
계룡에서 한 분만 진행됩니다. 그 분 선생님들은 저희가 따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지금도 질문도 있을까요? 식당은 선생님들 식사 시간에 다 개폐됩니다. 천안식당. 뭐, 아침도 있고, 점심도, 저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월요일 아침하고 금요일 저녁은 식사가 없습니다. 그런 식당을 안 하기 때문에. 예. CBT 평가는 과목별 매치 하시마다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전체 교육 일정이 끝난 다음에 시험을 한 번에 보는 겁니다. 한 번에. 매 과목별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말 이천대 집이 지방이라 교육장까지 5분에 10분 정도 지각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시간 맞춰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이틀에 90% 이상 출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까지는 지각이 가능합니다. 한 과목당.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 맞춰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안은 이 캠퍼스가 있는데 저희가 평일에는 셔틀버스 안 하고요.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할 때만 하고 중간에 뭐 화수목은 안 합니다. 셔틀버스. 토요일 교육 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PPT 작성 연습하고 가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너무 미숙하시면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좀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무조건 천안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무조건 천안에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네. 신중년 주말에 전부 계룡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중년 주말 1차는 한 분만만 계룡에서 진행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천안입니다. 주말반 셔틀버스를 운영 안 하죠. 네. 주말반은 운영합니다. 매주. 네, 주말반 셔틀버스 그 토요일 날 아침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가는 것만 운영을 합니다. 네, 주말반 셔틀버스 운영합니다. 서산 KTX역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물어보셨는데 서산 KT역에서 저희 학교까지 택시로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하철역 1호선 두정역 근처에 있습니다. 두정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체 서울 노트북을 가져오라는 거는 교화 작성 때문인가요? 하셨는데 실습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뭐 문서를 작성해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습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고 노트북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디지털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 하셨는데 현재 지금 K디지털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아직 모집을 안 하고 있고요. 나중에 K디지털 그 해당 직종만 모아서 따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말반 같은 경우에 차량 배차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거 시간이랑 다 나중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천안 아산역하고 셔틀버스는 천안 아산역, 천안역, 천안 터미널 이렇게 운영을 할 거니까 그런 데로 이렇게 오시면 시간 맞춰서 오시면 이제 셔틀버스 타고 학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교환 작성할 때 포맷을 제공해 주시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포맷은 다 제공이 될 겁니다.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시연 시 주제는 본인 전공 위주인가요 하셨는데 수업 시간은 본인 전공 위주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발표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초에 처음에 지도안을 만들 때부터 주제를 본인 전공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목소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실행을 어떻게 17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 들어오시면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은 그 온라인 과목에 집중해 주시고 나중에 집체 들어오시면 수업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공 위주라고 하면 필기 실기 하셨는데 수업 시간은 이론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 수업은 시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셔틀 두정역도 있습니다. 셔틀 두정도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도 평가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평가 과목은 저희가 5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3과목이 온라인에서 듣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금 5과목 있죠. 그 중에서 그 온라인 과목이 3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목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계룡으로 가시는 분은 본인이 계룡으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이중수 선생님. 다른 분들은 다 천안이고요. 본인이 그 유구문부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계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신 분들은 다 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에서 실기도 있고 이론도 있는데 그 과제에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수업 시간 하는 거는 이론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양호성 선생님 그 온라인 평가는 집필교육 2과목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5과목을 다 보는 겁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질문 하나만 더 답변하겠습니다. 전공을 2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건 나중에 자격증 발급받을 때 얘기예요. 지금 수업을 들을 때는 전공을 뭐 2가지로 하실 필요가 없고 한 가지만 하셔가지고 일단 교육을 들으시고요. 나중에 자격증 발급받을 때 2과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 활용이 익숙치 않으면은 뭐 주변에 좀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이제 미리 연습을 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 혹시나 평일 과정이신 경우에는 저희가 주말에 특강을 좀 할 거예요. PPT 관련해서 그 참여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이거 하고 끝날게요. 이 과정을 마치면 보통 어떻게 쓰이나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신청하신 과정 자체가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고요. 직업훈련 기관에 취업하시거나 뭐 이런 걸 하실 때 사용하시는 자격증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우리 지금 차수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그 담당자 그 메일하고 우리 그 분해 번호를 올려드렸습니다. 본인 차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인 차수 담당자가 우리 운영 담당자 우리 선생님들하고 내선 번호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질문은 이렇게 이메일로 주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평일에 이제 전화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우리 담당자 차수별로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별도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 본 차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차수에 맞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됐고요. 선생님들 지금 일단 저희가 이런 오리엔테이션 처음을 하는 건데 질문 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희 그 우리 질문 일원인 들을 때도 질문하는 그런 게시판이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우리 오프라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리 담당자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네, 과제 질문 있는데요. 앞으로 좀 수업을 잘 참여하셔가지고 네 이동현 선생님 질문 있으시다고. 네,青청년 주말 제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과제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 과제는 거의 뭐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건가요? 과제는 온라인 컨텐츠를 듣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 파일을 작성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과제는. 리포트 같은 거요? 네, 뭐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는 겁니다. 교사수 지도안을 작성하는 실기 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면서 과제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 자기 주관적인 걸 적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아니, 내용을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입력하는 거? 선생님이 그 직종에 맞게끔 작성한 요령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온라인 콘텐츠에서. 그 내용으로 이렇게 네, 작성하시는 겁니다. 네. 그것도 뭐 점수가 뭐 60점 이상 뭐 이렇게 10점 예, 이거 이상. 온라인에서는 그 패스 제출하시면 저희가 이제 피드백만 해드리고, 나중에 집체 오셔가지고, 그 세부적으로 수정할 겁니다. 그 파일 내용에 네, 대해서. 온라인은 제출하시면 통과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썼던 파일은 저희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 채팅창에 공유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채팅창에 공유를 해주시면은 그 파일을 선생님들 나중에 예, 지금 이 파일 올라가고 있죠?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일단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선생님들 지체 교육 오시면은 저희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 잘 들으시고요. 예, 끝까지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